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2월 24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표결에 들어가는데, 자, 이 표결 시나리오를 놓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재명 체포 동의안을 비명계에서, 민주당 비명계에서 부결시켜주는 대신 부결 직후에 이재명이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정가에서는 이런 말도 놔둡니다. 이 말을 놔둔 지가 꽤 오래됐는데, 뭐냐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역투표를 할 것이다. 지금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연히 이재명이 구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찬성표, 그러니까 가결표를 던질 것이다. 동의안에 찬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법원의 실질 영장 심사를 거쳐서 구속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전략적으로든 정략적으로든 이 부결표를 국민의힘에서 던지는 의원들이 있을 것이다. 왜냐?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것이 이 여권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재명 리스크를 계속 이 정치판에 놔두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사태를 즐기고 있다. 그래서 투표도 역선택을 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체포동의안 반대표가 나올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 여의도 정가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은 제가 조간신문 중에 칼럼을 하나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칼럼인데, 이 팩트 체크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정말 국민의힘 안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을까?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역투표를 할까? 자, 오늘 중앙일보 30면에 실린 칼럼입니다. 김정하의 시시각각, 정치 디렉터네요. 그 중앙일보에 김정하의 시시각각인데, 제목은 윤석열 정권의 기막힌 야당복. 야당복이 많다. 기막히다. 윤석열 정권의 기막힌 야당복. 자, 지금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정말 야당복이 없다, 이렇게 같이 국정 운영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여권과 야당이 지금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있는 이 상황인데, 오히려 이것이 기막힌 야당복, 자, 이런 시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의도 정가에서 놔두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여건이 진정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기를 바랄까? 물음표를 찍고 나서 천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구속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여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왜 그러느냐? 현재 이재명 대표의 존재는 윤석열 정권의 핵심 국정 동력이나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재명이 싫어서이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싫어서다. 두 사람은 적대적 공생관계의 이상적 모델이다. 이 칼럼입니다. 기명 칼럼은 본인의 명예를 걸고 쓰는 거죠. 본인이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본인의 또 그런 본인의 생각, 신념, 이런 것을 표출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규탄 집회를 열면 윤석열 대통령은 가만히 앉아서 지지층 결집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이재명 대표가 계속 미디어에 등장해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상황이 여권 입장에선 전혀 나쁠 게 없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구속돼서 여의도 정치에서 퇴장하면 윤석열 정권의 진정한 위기가 시작될지 모른다. 그래서 오죽하면 국민의힘에서 농반 진반으로 혹시 민주당에서 체포 찬성표가 많이 나올 것에 대비해 우리라도 반대표를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 다음엔 이렇게 했습니다. 여권의 노림수는 뻔하다. 지금 여권의 노림수가 있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체포 동의안 사태를 놓고.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극대화하면서 재판 국면을 질질 끌고 가서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런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앞으로 그 수사 등이 줄줄이 어떤 여러 가지 특혜 수사 같은 것이 줄줄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나가느라 정상적인 당무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결론은 이런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명운을 걸겠다는 것은 불리한 의회의 경기를 자처한 꼴이다. 민주당이 진작에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털고 민생 경제 분야로 전장을 옮겼다면 윤석열 정권은 꽤나 난감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여건 각본대로 움직여주겠다니 세상에 이런 고마운 야당이 또 어딨나. 윤석열 정권의 기막힌 야당복이다. 이 칼럼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윤석열 정권에게 오히려 민주당이 유리한 국면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으니 빨리 이재명을 털고 가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에게 낫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거죠. 이 상태를 이재명 사법 리스크 파동이 곶놀이패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게는 곶놀이패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빨리 털고 가라.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야당복 이야기를 하고 역투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 이재명 이 리스크를 남겨두는 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전국을 끌고 가고 있다. 민주당은 거기서 탈피해라 이 이야기인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전국을 의도적으로 끌고 간다. 그러면은 전제가 하나 있어야죠.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건을 이렇게 주무를 수 있는 다 이렇게 통제하고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그런데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 없는 상태죠. 지도부 경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다 정신이 다 팔려 있고 뭐 이런 것까지 치밀하게 하는 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일을 할 정도의 이 사람들이 있을까? 일단 뭐 전제가 그런 어떤 이 전체를 범 여건을 통제를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런 분석은 상당히 뭐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이 들어가는 거지만 만약에 이렇게 이재명 사법 리스크들 그대로 끌고 간다고 치면은 끌고 가는 게 유리해서 그대로 이 야당복을 즐기고 있다고 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얻는 대신 잃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이 상태로 가면은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이득 그 이재명을 놔두고 끌고 갔을 때 총선까지 갔을 때 얻는 정치적 이득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하면서 특히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잃는 게 상당히 많죠.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지금 국회 최근에도 뭐 그런 보도들이 나왔지만은 방탄국회 열어놓고 국회가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이재명 당대표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국회를 악용을 하기 때문에 입법 기능이 막 마비되는 상태입니다. 입법 기능이 마비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 이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입법이 보좌해주지 않으면은 그 실행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 모든 부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는 것이고, 이것을 또 3대 개혁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고, 또, 지금 이재명을 지키느라고 민주당에서는 소위 말하는 개딸, 지지층, 열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거리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장애 집회를 시작을 했죠. 이렇게 혼란한 상황, 이것은 그냥 곶놀이패로 볼 수가 없는 이 혼란한 상황이 조성이 되면서 특히 이 윤석열 퇴진 운동을 벌이는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벌이는 뭐 촛불 그 세력, 촛불 집회를 여는 매주 주말 촛불 집회를 여는 그 세력과 이재명 열성 지지층이 지금 합작을 해서 거리로 나가는 이 상황인데 이 상황을 그냥 놔두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리스크가 높아질수록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뭐 특검 이야기까지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주범들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도 그 판결문을 거꾸로 해석을 해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까지 주장을 하고 막 공격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과연 이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이 야당 복일까? 윤석열 정부에게 유리할까? 그 부분은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에서 국민의힘 일부에서 이런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을 수가 있죠. 야, 이거 그대로 뭐 총선까지 가면은 그 민주당이 지리멸렬하고 막 분열되고 하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총선까지 그렇게 가지는 않죠. 언젠가는 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하는 시점이 이번에 체포동의안 때 부결을 시켜주는 대신 비명계가 부결을 시켜주는 대신 이재명이 당권을 내려놓는 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제 그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 상황을 계속 놔두는 게 유리하다. 글쎄요. 일단 국민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것을 다 그 보도를 했지만 국민일보 오면 기사가 제목을 잘 뽑았다고 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거칠어진 이재명, 깡패 날 때는 무법천지, 1시간 넘게 윤석열 대통령 때렸다.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기자회견에서 말이 아주 거칠었습니다. 현재 자신을 대한 수사를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다. 강도와 깡패들이 날 때는 무법천지다. 오랑캐의 불법 침략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을 즐긴다. 그리고 그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가 권력을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나.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깡패에 비유한 아예 작심을 하고 일부러 이렇게 분란을 막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66분의 회견에서 모두 발언에만 45분을 할애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이재명이 말입니다.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 부인은 영향력을 행사할 텐데 왜 구속 안 하느냐. 이렇게까지 침소봉대해서 본인의 처지를 이렇게 투영을 해서 침소봉대를 해서 이렇게 대통령 배우자까지 공격을 하는 이 상황에서 즐긴다. 이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면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중앙일보 8면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이재명이 거칠게 이야기를 했어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한마디에 아마 머쓱해졌을 것 같습니다. 자, 중앙일보 8면 이재명 법치의 달선 사냥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한동훈 그거 판사 앞에서 얘기하세요. 판사 앞에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일축을 해버렸죠. 일단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니 이재명 대표 말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다.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면 된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체포 동의안 기다리지 말고 그냥 이 방탄국회 열지 않으면은 바로 그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되니까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거 96분 동안 이야기한 거 그거 판사 앞에서 다 이야기하면은 그게 사실이면 다 조작이고 한 게 사실이면 판사가 100% 영장 기각한다. 가서 이야기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야권에서도 지금 쓴소리가 나왔는데 미스터 쓴소리라고 불리는 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면 체포동의안 표결에 목맬 필요가 없다. 영장 실질심사 한번 받으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꽤 많은 국회의원들이 고민 중인 것 같아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단정하기는 좀 일러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아예 그 유인태 전 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갖기 위해서 대선에 지고 나서 바로 개항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데 대해서도 어제 한마디 했습니다. 참 깨제제해 보인다. 깨제제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 민주당 조홍천 의원 이번에 부결시키되 당대표의 결단을 요구하자는 당내 그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이야기는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야당 일부 부결 후엔 체포동의안 부결 후엔 이재명 물러나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 했는데 이재명은 사퇴론을 일축했다. 일단은 일축을 했지만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그 1분 1답에서 기자회견하고 나서 1문 1답에 있었는데 대표직 사퇴 요구가 나온다. 이 질문에는 일단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가정해서 이 상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면서 답변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다른 기자들이 계속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경기지사일 때 4가지 혐의로 기소됐지만 전부 무죄를 받았다. 약 2년간 재판에 시달렸다. 그 사이에 경기도지검 꼴찌평가에서 1등 평가로 바뀌었다. 저번에도 본인이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했을 때 이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뭐 어떤 평가에서 꼴찌에서 1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당 대표를 하면서도 재판 다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죠. 자, 그런데 어제는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피했죠. 자, 그래서 아마 미락이 있었던 것 아닌가. 비명계에서 이렇게 부결시켜 주면은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그런 미락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그 분석들도 나왔죠. 특히 서른 의원이나 전재수 의원의 발언에서 압도적으로 부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이재명이 또는 뭐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다. 결단을 내릴 것이다. 모종의 결단을 내릴 것이다. 이런 말들이 이 전재수 친문재인계 전재수 그리고 친이낙연계 서론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뭔가 지금 뒤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게 감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정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기사도 칼럼입니다. 조선일보 태평로 김광일 논설위원 칼럼입니다. 김광일 논설위원 누가 깡패인가? 누가 깡패인가? 제목은 누가 깡패인가? 자, 중간 제목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반과학 맹신론자들처럼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인 조국 수호, 개딸로 이어지는 맹목의 대물림. 자, 청담동 술자리를 전 국민 앞에서 주장했던 사람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체배를 하고 있고 김의겸이죠. 김정은 비핵화를 보정했던 사람은 북 탄도미사일이 동해 쪽으로 쏟아지는데도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이 한가롭게 감자나 심고 있다. 문재인. 얼마 전에 이재명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양산에서 감자 심고 있는 그리고 미사일 막 쏟아지는데 감자 심고 있는 그런 사진을 SNS에 올렸죠. 자, 저런 신념은 김광일 논설위원의 글입니다. 저런 신념은 사실들을 쌓아서 얻은 축조물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사회적 맥락으로 형성한 거미줄 같은 것이다. 그래서 김혜영 전 민주당 의원이 질타한 집단적 망상이 그것이고 특정 세력의 묻지마 지지가 그것이다. 그들은 열린 우리가 아니고 닫힌 우리다.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깡패라는 이야기죠. 이 대통령을 깡패에 비유하는 막장 발언으로 야당 대표는 품위를 포기했다. 토착 카르텔 비리와 대북 송금 비리의 제1용의자로 지목받는 상황이다. 탄압받고 얻어맞았다고 자꾸 떠들면 정치적 자해 공갈범으로 비칠 수 있다. 이 정치적 자해 공갈범, 이 사람을 계속 놔두고 꽃놀이패로 이용을 하고 있다.
다만 정치적 자해 공갈범으로 비칠 수도 있는데 다만 그 바탕에는 대깨문, 조국수호, 개딸로 이어지는 맹목의 대물림이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 이게 지금 어떻게 번질지 모릅니다. 불안하다. 이재명을 흰 눈처럼 깨끗하다고 믿는 사람은 전향하지 않는다. 마법 같은 설득의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크 트웨이는 그가 쏘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를 쏘기는 일이 쉽다고도 했다. 자, 그래서 다시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사태, 이 사법리스크 파문을 즐긴다는 음모론, 일종의 음모론입니다. 이걸로 되돌아가 보면 이런 위험한 집단, 사람을 상대로 마치 뭐 게임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굿노래패처럼 즐긴다. 이것은 만약에 그런 시도가 일부에서라도 있다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나라를 이 혼돈 속으로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이 발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의 일면 톱 기사는 거의 다 금리 인상을 금리 인상에 여태까지 7번 연속 인상을 했는데 일단은 멈췄다.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그 기사입니다. 자, 조선일보를 대표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면 기사, 일면 톱 기사는 안개 그칠 때까지 금리 인상 일단 멈춤. 그래서 한국은행이 경기 둔화 때문에 금리를 3.5%로 동결을 했고 7연속 인상 후에 속도 조절을 했다. 그리고 그 한국일보 중간 기사는 대우조선 파업 2022년 주도한 민노총 간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간첩단 활동을 했다. 국정원과 경찰, 경남본부 압수수색, 민노총 경남본부 압수수색을 했는데 당시 노사협상 진행 상황 자료를 다른 조직원 통해 북한에 보고가 됐다. 자, 지금 갑자기 간첩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동안 문재인 정권 내에서 묻어놨던 것들, 간첩 이야기, 민노총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엄정 대응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인데 이재명 사태까지 옆에다 두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아래 기사도 깜깜이 해계, 노조엔, 해계를 깜깜이라는 노조에는 정부 지원금 끊는다. 이런 단호한 대처들이 이 기사에 올라 있습니다. 2월 24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